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닉네임이 야야쌤. 아까 물어보니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질문해 주신, 그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20, 30대 남자 청년들도 답이 없는데, 지금 10대 남자 애들에게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조언을 해줘야 할까요? 제 생각인데요. 그냥 마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추상적인 조언보다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좀 미래에 관한 얘기를 10대들한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보통 10대들한테 마냥 막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 공부하면 다 해결돼, 공부하면 좋은 사람들, 보통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뭐 질문자분도 아시겠지만 이건 굉장히 조언이라고 말하기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틀린 말 아니긴 하지만 지금 세상이라는 게 뭐 공부해서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공부를 했음에도 뭔가 원하는 일자리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0대 30대가. 예. 점점 뭔가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라, 너 이때는 공부하는 게 최고다, 이런 얘기보다는 앞으로 2030년 이 친구들이 졸업하게 돼 10년 뒤, 그럼 대한민국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일자리는 없어지고 이런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공부에 목적을 만들어줘야 돼요. 쉽게 말해 동기부여죠. 생각해봐요. 공부가 왜 재미가 없어? 그냥 하라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왜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른들도 대답 못해요. 엄마도 대답 못해요. 자기도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 사실 딱 까놓고 얘기하자면. 자기도 공부를 하면서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해요. 이제 이기적인 발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공부하는데 뭔가 목적을 만들어야죠. 왜 공부가 필요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가 필요한 어떤 분야에 써먹을 수 있는 사례를 자꾸 얘기해줘야 돼요. 앞으로는 뭐 대한민국이 4차 산업 흘러가게 되면 아무래도 엔지니어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 이쪽에 공학 지식을 요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 그래서 이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너희들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너희들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무기를 공부와 결합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교만 가야지 이게 아니라 어떤 직업이 내가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지, 어린 데서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직업을 가지면 어느 대학교, 어떤 학교가 유망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꿈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목표를 만드는 것을 저 나이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때도 사실 목표가 없었어. 목표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나오고 나면 뭔가 할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목표가 없으면 아예 할 게 없어요. 저 나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공대를 가야 되는지, 지금 아마 공대로 많이 학생들이 이제 전공도 많이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공대를 가도 취업 잘 된다는 것만 알지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나 내가 나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공부를 어떤 식으로 내가 목표를 잡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저는 근데 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선생님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선생님 자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 모범생이다 보니까 모범생 마인드로
약간 학생들이 가르쳐줘. 근데 모범생 극소수고 대다수가 선생님과 똑같은 라인을 타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내가 학창시절부터 그렇게 모범생처럼 자라가지고 선생님이 됐다 보니까 그 마인드를 내가 봤을 때는 학생들한테 뭔가 주입을 시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요즘 선생님들도 세상이 돌아가는 시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런 걸 자꾸 좀 전파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믿을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해요. 그냥 내가 가르치는 과목만 진도만 잘 빼면 돼. 좀 그런 마인드. 타성에 젖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어차피 먹고 사는 것은 걔네들 몫이야. 걔네들은 뭐 나중에 뭐 나아가 백수가 되고 말고 나야 뭐 진도만 빼면 그만이니까. 네. 그래서 목적을 만들어줘야 돼. 목적. 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목적이 없어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어떤 분야를 공부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국영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약간 이렇게 맞춤형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현실을 얘기해줘야 돼. 일단 내가 봤을 때는 공부에 대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문과는 사실 갭 차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질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사회는 문과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지 TO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법학이나 어떤 그런 교육 관련 몇 개를 제외하고는 문과는 정말 좀 나쁘게 말하자면 형편없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도 좀 벌어지고 있는데 그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대부분이 문과생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현실을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그런 거야. 우리나라 교육계가 대부분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들 현실에 대해서 이게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현실이잖아 이게. 현실인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두려워한다고 해야 되나? 기분 나빠하는 게 있어요. 문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대졸자들, 지금 문과생들은 지금 답이 없어 지금.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들을 좀 미리 일깨워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현실을. 근데 지금 어린애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문과 나와서 답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문제예요. 남학생들이 아마 공대로 많이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여학생들이 과연 공대로 다 진학할 것이냐, 이과를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거든요. 사실 지금 공무원 시험도 남자 수험생보다 여자 수험생이 더 문제예요. 지금 일반 행정 같은 데 가보면 다 여자예요. 다 문과생이야. 네. 그것도 좀 좋은 대학교 나오는 문과 출신들. 그분은 자기가 사무직을 가고 싶으면 사무직 TO가 없어요. 아마 할당제가 없어지면 더 없어지겠죠. 이거 방송 같은 게 이제 아나운서 이제 요즘 공채 잘 안 나와요. 방송이 힘이 없다 보니까. 문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좀 나쁜 얘기지만 교사도 채용 채용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 거예요. 어느 정도 얘기인데 있잖아요. 왜냐면 학생 수가 적으니까 교사가 사실 나중엔 지금 있는 숫자도 많다고 할 거야. 이거 분명히 나중에 많이 나올 거예요. 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교사 머릿수가 많아가지고 세금이나 많이 충내고. 그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문과는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볼 때 아웃풋에 대한 답이 없어. 그러면 남학생들은 대부분 공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이과 쪽. 근데 여학생들이 이게 문제야. 여학생들은 아직까지 문과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 남녀공학을 가면 그래도 좀 이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고로 가게 되면 그냥 올 문과라고 하더라고.
이 문과로 뭐 할지도 모르면서, 예, 그냥 뭐, 다들 그렇게 이제 교육이 짜져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졸업하게 되었을 때, 뭐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그 문과로 갔을 때, 그러니까 뾰족한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답 없는데 아마 그때 문과 졸업한 사람들은 더 답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어떤 목적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이 원하는 것보다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좀 이게 그런 게 달라요. 부모님이 원하는 거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게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원하는 걸 뭔지를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지해줘야 돼. 선생님이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는 거 지지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대부분 뭐 좀 원하는 직업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사분한테 우리 아들 좀 잘 달려서 좀 진로 좀 잘 해주세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좀 맞춰달라는 얘기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이게 참 어려운 게 있거든요. 3번이 어려운 게 아무래도 학부모의 눈치를 요즘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입김이 심하다 보니까 특히 애엄마들. 예. 만약에 뭐 선생님 만약에 이제 자식하고 엄마하고 원하는 직업이 다른데 그럼 교사분한테 담당 선생님한테 우리 애 좀 이쪽으로 좀 제발 좀 설득 좀 시켜주세요. 아마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예. 그렇다고 이걸 거절하기도 어렵잖아 이게. 요즘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야외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그 학부모님 의견 무시하고 학생도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고 하면 야 누가 이렇게 시키냐 하면 우리 쌤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해버리면 또 찾아올 거 아니야. 네, 전화 오잖아요. 참, 옛날 같았으면 생각하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네, 요즘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3번이 참 좋은데 이걸 할 수 있을런지 좀 의문입니다. 네. 사실 이런 건 타치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학부모라 하더라도 워낙에 요즘 월권이 심해가지고. 일단 저는 학생들이 뭐 하고 싶은지를 들어봐야 돼. 너 뭐 하고 싶냐? 학생 교차 엄청 크죠, 이게. 예. 이 진로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게 굉장히 커요. 근데 옛날도 우리, 내 학생 때도 부모님하고 진로 차이 컸는데, 커도 함부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학부모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예.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존중하고,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걸지 않았는데, 요즘엔 태클이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봐야 돼요. 그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각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마 부모님한테 눈치 보여가지고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들어주고 이제 의견을 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근데 나 이 생각이 드네요. 이 교사라는 직업도 상당히 편안한 직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제가 교사 고민 사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교사 고민 사연. 요즘에 좀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욕은 욕대로 먹고 이리저리 치이고 교권은 좀 붕괴돼 있고 뭐 그러니까 어떤 교육 방식이 좀 열심히 해도 뭔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그런 부분대로 가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르치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내가 가르치는 과목은 잘해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 학생들이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20, 30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생님 말만 믿고 이렇게 공부했다가 나아가지 할 거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이가 있지 않도록
왜냐하면 나이 먹고 시간 지나고 보니 이런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선생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적응 못해가지고 졸업하고 났더니 뭐 갈 데 없고 뭐 그런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야야스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10대 학생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뭔가 보기에는 우리 때보다 문명도 발달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지만 요즘 애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 비교도 더 많이 하고 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진로 고민도 우리 때보다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본인이 관심이 가져서 앞으로 흘러갈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목적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한번 많이 들어줘야 되는 거. 딱 요만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만큼만. 여기서 더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렵잖아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내가 뭐 해 먹고 살 건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 그것만 해도 절반은 성공이야. 예.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모르게 하는 분들이 보통 학부모들이 많죠. 예. 아무튼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